안녕하세요. 럭맨입니다. 이제 이번 편이 럭맨의 쉬운 루어 낚시 시리즈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리즈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번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번 편을 제 1편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뜬금없는 얘기,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편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럭맨의 쉬운 루어 낚시 제 4편은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맨날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이번 제 4편의 제목을 정말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원래 그대로 자신감 그리고 안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신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그래서 이제 낚시 가기 전에 좀 기대감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도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채비도 사고 장비도 새로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감 충만한 목소리로 식구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오겠다 또는 물고기를 잡으러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는데 막상 가서 낚시가 안 되면 좀 창피하죠. 그리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안 그런 거는 아닌데 저도 이제 요즘에도 가끔 꽝도 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포인트 가서 꽝이고 두 번째도 꽝이고 그러면 일단 자신감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초조해지죠.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가면 그날은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낚시를 좀 잘한다고 해도요 꽝은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보통 낚시를 하면서 그런데 낚시에 대한 그 약간의 방법에 그리고 자신감을 더한다면 꽝치는 횟수도 줄고 조금 더 좋은 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제목을 자신감이라고 했는데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본격적인 무늬오징어 에깅을 작년 9월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에깅 장비를 사고 에깅을 시작한 건 제주도 이사 온 직후인 2019년 봄이에요. 봄. 그 전까지 저는 에깅은 해본 적이 없고요. 또 그동안 계속 베이트 장비만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한테는 스피닝이 되게 어색해요. 정말 어색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에깅은 액션도 줘야 하니까 훨씬 더 어색했죠.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서 그 남들 옆에서 그 어색한 폼으로 액션 주고 하려고 하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남들 없는 장소에 가서 하거나 또는 아주 늦은 시간을 택해서 에깅 낚시를 했죠. 그러면서 한 2달 동안인가 한 손바닥만한 무늬 한 마리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깅 낚시를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폼도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고 액션 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그 에깅 낚시를 좀 멀리 하게 됐죠. 그리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저는
거의 안 했어요. 뭐 자신이 일단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한치 시즌이 끝나고 작년에 한치 시즌이 끝나고 뭐 볼락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영상은 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늬 오징어 에깅을 다시 시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 좀 운이 좋았는지 첫 번째 가서 2마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출조에 가서는 뭐 작지만 6마리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잡고 나니까 자신감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이라도 계속 잡게 됐죠. 그래서 작년 이제 시즌 끝날 때쯤에는 뭐 제가 이제 진작에 시작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시즌 끝날 쯤 됐을 때는 내가 이제 포인트 잡는 방법만 약간만 더 알면 이 낚시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무늬 오징어 에깅에 대해서 제가 좀 기대도 크고요. 그다음에 초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2년 전에 제가 2달 동안 1마리 잡았던 저하고 그다음에 작년 9월에서 11월 동안 에깅 낚시를 한 저하고는 액션 주는 거나 장비에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그 2년 전에는 제가 이제 자신감조차, 왜냐하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스피닝 릴에 대한 그 어색함, 거기다가 이제 액션까지 줘야 되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제가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작년 9월 달부터 무늬 오징어를 나갈 때마다 이렇게 좀 잡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자신감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죠. 저는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치 에깅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제주도 오기 전까지는 뭐 제주도에 한치가 잘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한치를 많이 잡는다고 하셔서 뭐 한치 장비나 뭐 채비 액션 그런 건 전혀 몰랐었는데 뭐 카페에서 얘기한 채비 그대로 해가지고 액션은 그냥 제 맘대로 했어요. 한치 낚시 첫 번째로 하는 날. 근데 1마리를 딱 잡고 나서 그날은 이제 바로 와서 회를 떠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한 8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한치 에깅은 뭐 한두 번 해보고서 완전히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 이후서부터는 뭐 한치 에깅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뭐 스포츠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낚시에서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낚시에서는 실력이라고 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저 약간의 방법의 차이 아니면 이제 포인트를 보는 눈 뭐 이런 게 조금 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제가 무늬 오징어 에깅을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지만 물고기나 오징어는 그냥 던지고 감기만 해도 다 문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물고기나 오징어가 안 물잖아요. 그럼 거기는 물고기나 오징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고기나 오징어가 안 잡히는 거는 여러분이 낚시 초보라서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안 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있으면 다 문대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고기는 있으면 반드시 문다. 그리고 만약에 물고기가 안 물면 그곳은 물고기가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낚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뭐 이 안전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근데 이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그 발판 편하고 안전한 내항 같은 데서 낚시하시거나 뭐 캠핑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시죠?
뭐 저도 막내딸이랑 낚시도 내항에서 같이 하고 캠핑도 하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항 같은 경우에 낚시를 하기에 뭐 발판도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은 그런 내항 같은 곳에 가족들과 낚시를 오시면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뭐 낚싯대 펴고 채비하고 뭐 텐트 피고 먹을 거 준비하고 예, 그러시나요? 일반적으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저도 입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펴요. 주변을 살펴서 만에 하나라도 물에 빠졌을 때 뭐 잡을 거가 있는지 살펴요. 뭐 타이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또는 물에 빠졌을 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요. 아니면 그 장소를 선택할 때 일부러 물에 빠졌을 때도 금방 올라올 수 있는 그 석축 부근, 예, 그런 데로 낚시나 캠핑 장소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항이라고 보면 그 깊이가 얼마 안 될 것 같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빠져보면요, 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깊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아주 그 안전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한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번 편에 강원도 대진항에서 낚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강원도 대진항에서 낚시를 할 때 제가 이제 조금 더 멀리 던지고 싶은 욕심에 그 앞에 있는 어선에 가서 한번 던져보려고 어선에 올라갔었어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거 남의 사유재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근데 어선에 올라타려는 순간 어선이 한 1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라타려는데 어선이 작으니까 이 어선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그냥 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거기가 저는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이 그리고 얕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키를 넘더라고. 다행히 그때 그 배 뒤에 타이어가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충돌 방지용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잡고 올라왔어요. 저 정말로 그거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항이 발판 편하고 안전하다고 해서요. 그 주의를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애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돼요. 애들이 장난치다가 거기서 뭐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 물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구명조끼 안 입히잖아요. 큰일 나요, 정말로 그거. 그래서 내항이라고 해서 절대로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내항에서 낚시하는 것도 이런데 테트라포트를 타거나 아니면 갯바위 험한 곳, 뭐 절벽 같은 곳, 뭐 이런 곳에서 낚시할 때는 훨씬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영을 좀 한다고 해도요. 겨울에 두꺼운 바지에 그다음에 패딩에 그다음에 등산화 같은 거 신고서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엄청 무거워요. 어른들도 수영하기가 버거울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 상태로 물에 빠진다면 정말 큰일 나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놀러 오셔서 낚시를 하면서 뭐 술도 마시고 술 마시고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낚시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내항에서도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 정도인데 술 마시고 낚시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술 마시고 낚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 뭐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낚시를 못 했으니까 낚시를 하고 싶어서 밤새 이렇게 전투 낚시를 한 후에 뭐 아침에 이렇게 다시 운전해서 집에 가시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수면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도 정말 큰일 납니다. 낚시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즐겁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그렇게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이제 쭈꾸미나 아니면 갑오징어 낚시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육지에서 사는 곳에서부터 쭈꾸미나 갑오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한 밤 12시에 출발을 해서 가면 한 새벽 3시 반이나 4시에 도착해요. 그럼 잠깐 쪽잠을 자고 한 5시나 5시 반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낚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집에 오려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일요일이다라고 하면 그냥 그 밤에 와야 되잖아요. 거의 근데 그거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운전하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반드시 충분히 쉬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천천히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던 거 정말로 후회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낚시를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주의하시고 안전하게 낚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시리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럭맨의 안전한 낚시 생활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항상 안전한 낚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꼭 명심을 해주세요.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루어 낚시에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도 좋은데요. 부디 즐겁고 안전한 낚시 생활 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럭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